호구 잡히지 않으려면 이건 알고 가라. 올해 운세 보실 분들, 타로 보실 분들 여기 오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요점을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누르고 출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거기서 사주 차트를 본다던가 타로 카드를 뽑아서 그분이 알아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물어볼 때 그것에 가장 가까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운세 어때요? 보다는 올해 1월 달에 제가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이번 여름에 제가 뭐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A안이 있고 B안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번 겨울에 제가 뭘 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A, B, C, D 분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은 저희가 지금 사귀는 관계인데 뭐 이런 환경이 있어요. 몇 월 달에 뭘 하면 좋을까요? 라든지 뭐 날 잡는 건 몇 월 달에 하면 좋을까요? 라든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물어봐 주시면 물어봐 주실수록 답변이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개인정보의 가치. 여러분, 그 무료 사이트 같은 데서 그 사주를 너무 공짜로 많이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정보의 가치라는 건데 생년월일시 뭐 이미 다 털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온라인 채널에 무분별하게 제공하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사주 같은 거 많이 보는 데서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나의 사주를 자꾸 내본다던가 사람들에게 자꾸 보인다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생년월일이나 생시 같은 거를 남한테 알려주는 거를 지양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상담 내용이나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실 때만 보시고 계속 굴려본다든지 계속 넣어본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타로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타로는 지금 현재 에너지를 말하고요. 여러분이 한 번 물어본 걸 두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본 걸 세 번 물어본다는 얘기는 스스로가 확신이 없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타로 카드를 뽑아보면 실제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중간하고 애매한 답변이 나옵니다. 타로 카드도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식의 카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같은 질문에 2번 이상 질문하지 않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보시더라도 하나를 보면 똑같은 게 계속 나오죠. 그렇다면 한 2-3개 정도까지만 재미로 보시고 그 다음은 보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부터 보시게 되는 거는 왜 이렇게 내용이 산으로 가지? 이런 게 많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 내용 때문이라는 걸 아마 지금 아신 분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공포 마케팅이나 부당한 권유인데요. 양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러 다니다 보면 약간 그 사짝기가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실컷 잘 얘기를 해주고 뭐 마가 꼈다, 뭐 무슨 살이 꼈다, 뭐를 해야 된다, 뭐 좋은 기회가 올 건데 뭐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의 공포를 조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뭐 억대의 굿이나 부적 같은 거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여러분들 당장 나오세요. 그 사람이 해준 말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사주나 타로를 봐주는 사람의 인상을 보면 기운이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포근하고 약간 뭔가 맑은 느낌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뭔가 약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꺼려지는 느낌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냥 촉을 믿으세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제발 호구 잡히거나 돈 낭비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쇼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맹신은 금물입니다. 뭐 다른 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타로는 그렇고 제가 봐온 사주도 그렇습니다. 늘 일기예보처럼 활용을 하시고 지도처럼 활용을 하시되 그게 무조건 정답지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기운의 분석을 참고하는 도구 정도로 보시면 좋아요. 결과에 과몰입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까지 계속 잔소리처럼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요, 여러분. 운이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 운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제가
운이 안 좋지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서 저희는 저희 채널에서 결혼도 했죠. 아이도 낳았죠. 취직도 했고 대갈 사냥꾼한테 헤드헌터요. 대갈 사냥꾼한테 이렇게 뽑혀가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내 운명이 어떻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네 떡이야 먹어 라고 했을 때 아 싫어 안 먹을 건데 물 마셔 목 마르지 않아? 아니 안 마른데? 물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떡 안 먹는다고요. 그럼 내 거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상님이 꿈에 나와서 로또 번호 찍어줘도 내가 사러 안 가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이 정답지로 활용하기보다는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내 선택을 통해서 얼마나 운명을 확장하고 혹은 내가 축소시키고 할 수 있는지를 이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는 정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거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고가 난다는 말에 과하게 불안해하다가 집중력을 잃어서 실제 실수를 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긍정적인 말 때문에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될 거라고 믿으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나중에 그 사주가 안 맞더라, 그 타로가 안 맞더라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좋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밀어붙여 보셔야 되고 안 좋다 그러면 내가 하던 것보다 조금 톤을 낮춰서 다른 일에 집중을 하든지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시든지 타로를 보시든지 이건 제가 제 지인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무조건 저희 킴박 패밀리 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라 그러죠? 비방을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좋아요, 좋아요 하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돼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음표를 항상 던져서 답을 받아오세요. 어떻게 흘러갈 겁니까? 뭐 어떻게 흘러갑니다만 보실 거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땐 100% 동낭비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굉장히 진취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는데 아 내가 약간 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뭐 쉬지도 않고 전차처럼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야. 하신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스스로 받아온 그 운세나 타로 리딩을 기점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 나갈 것인가에 더 초점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내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느냐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말씀드렸잖아요. 나가서 별로 이상형 아니어서 안 만나라고 했는데 제가 무조건 3번은 만나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혼을 하셨어요. 작년에 4커플인가 우리 5커플 결혼했거든요. 우리 채널에서. 여러분 오세요. 이직도 몇 분이나 하셨는지 모르겠네. 이쯤에서 사주나 토정 비결 그리고 타로의 어떤 그 차이점을 조금 아시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재미없으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아요. 사주나 토정 비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량의 통계학이라고 얘기하죠. 수천 년간 축적된 어떤 삶의 궤도를 다양한 유형별로 정리해서 약간 빅데이터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절기론을 대입해서 자연 철학적인 성격을 띄는 그런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것도 역시 현대식으로 잘 풀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챗 GPT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타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 심리학의 베이스를 두셨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양자 물리학 혹시 아세요 여러분? 슈레딩거 고양이 아십니까? 양자 얽힘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한번 둘이가 링크된 이 입자들은 하나가 변하면 즉각적으로 다른 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고요. 궁금하시면 양자 얽힘 한번 쳐보시면 좋고 심리학자 칼 융이 이야기한 거고요. 싱크로너시티라 그래서 동시성의 원리, 공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번호나 같은 숫자를 많이 보시게 되는 것도 요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관련된 것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타로라는 것이 상담 심리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나의 무의식과 그러니까 카드를 뽑는 지금 당장 나의 무의식과 감정이 그 카드에 투영되어서 나의 고민을 제3자가 보면서 객관화해서 심리적인 위안과 함께 객관적인 인사이트를 제공받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타로 같은 경우는 늘 여러분들 안에 이미 답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타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를 제3자인 저 같은 타로 리더들이 떠들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셨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 그렇게 느꼈는데 내가 말로 못했는데 그런 거였구나. 라고 내가 거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보시면 좋거든요.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그 이면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레이어들을 그 타로 리더라는 사람이 카드를 통해서 풀어준다라고, 저한테 높임말 쓴 거 아닙니다. 꾸짖어 주세요. 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 타로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타로 한 장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리딩을 할 수 있느냐가 그 타로 리더의 그 깊이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드에 나온 키워드를 외워서 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은데 그것도 괜찮은데 타로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관계성과 그 이면에 있는 철학적인 다양한 깊이, 인문적인 다양한 깊이를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고, 사주든 타로든 제가 여러분들께 꼭꼭꼭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런 걸 믿으니까 이런 걸 해요. 이런 거를 맹신하지 않지만 이런 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떤 해소의 도구가 되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내 마음의 고민을 사라지게 해준다거나 서로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 그러니까 놀이터 같은 곳이 된다. 안전한 뭔가 안전지대 같은 게 돼준다라고 느끼거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저는 타로를 하는 거고, 내가 보지 못했던 거를 보게 해주고, 내가 내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내가 알고 있으나 간과했던 것들을 다시 마주하게 해주는 게 이 타로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주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사주를 보러 가거나 하면 사주 하시는 선생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알아듣는 거랑 제가 알아듣는 거랑 달라요. 그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저도 이거를 거의 지금 7년이 됐죠. 7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친구가 아 그래? 이 말이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아따 말 잘 알아듣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들으러 가셔도 사주를 풀이해 주시는 선생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듣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려고 하는지를 들어보셔야 되고, 가장 이상적으로는 녹음을 해오셔서 집에서 다시 들어보시면 또 좋고요. 그게 아니면 메모를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 누구나 다 그런 지병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있어요. 저도 있고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심리학 용어로, 제가 심리학도 후루꾸 자격증도 하나 땄어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confirmation bias라고 부르는데, 사주나 타로 볼 때 특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타로가 잘 맞는 분들은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분들이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으신 분들이 사주나 타로가 잘 맞아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안 맞습니다. 왜?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알아듣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답글을 봐도 그런데, 똑같은 리딩이 나가도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보는 똑같은 그 영상 안에 너무나 다양한 답글이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신념이나 가치관이랑 일치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인 다음에 아닌 거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택적인 지각이라고, selective perception이라고 하는데, 외부의 자극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나 필요에 맞는 것만 내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내가 아는 것만 눈에 보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내가 뭔지 모를 때는 안 보이는데 내가 알면 보인다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특히 이 타로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너럴 리딩을 보실 때는 이 선택적 지각이라는 게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과용하시면 안 돼요. 과용이라면 좀 말이 웃기고, 너무 이렇게 가시면 곤란하고, 또한 반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버넘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앞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특징을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타로를 보면서 제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여린 구석이 있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내 이야기야 라고 믿게 되는 거랑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로 리딩을 보시든 뭐 사주를 보시든 어디까지가 객관적으로 슴슴하게 간을 다 빼시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다 빼고 슴슴하게 팩트만 받아 가셔야 돼요. 그래, 그게 나지.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가야 되지? 어떤 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걸까? 뭐를 내가 지금 간과하고 있지? 뭐를 내가 지금 듣고 싶어 하지? 근데 내가 보기 싫어하는 현실은 뭐지?처럼 내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음하거나 메모하셔서 다시 보시면 좋아요.
아셨죠? 솔직히 이 타로라는 것도 여기서 보는 거는 거의 뭐 엔터테인먼트 목적이기 때문에 타로나 뭐 사주나 마찬가지죠. 그죠? 내 기분 좋게 하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잘 해내고 내가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좀 피해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걸 뭐 무조건 그렇게 된다기보다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거. 그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되어주는 게 저는 사주나 타로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같은 환경에 똑같이 계속 같은 자극으로 노출이 될 때 나의 가능성이라든지 나의 한계라든지 혹은 내가 스스로 알고 있지 못하는 내 자신의 가치를 딱 그만큼만 인지하게 돼요. 같은 직장에 같은 돈을 받고 같은 친구들과 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뭔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 혹은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의견이나 시각에 내가 시각을 접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뇌에 제가 또 뇌랑 관련된 공부도 조금 우리의 뇌에 전두엽에서 인지적 재구성이라는 것의 활성화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접할 때 우리 뇌에 이제 두목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라는 게 바빠진다는 거예요. 기존에 고착화돼 있던 나의 프레임이나 패턴을 깨고 프레임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를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하고요. 막혔던 문제에 대한 아하, 유레카 하는 그 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마음을 열고 혹은 시각이 깨어 있으신 분들 있죠. 생각이 트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접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죠. 관점 수용을 하게 돼요.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시점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메타 인지라 그러죠. 제3자의 시각을 확보하게 됩니다. 21세기에 IQ, EQ보다 더 똑똑함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뇌과학자들이 말을 했다는 컨텐츠를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도파민 분비와 통찰력이 결합되는 일들이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통찰이나 뜻밖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때 뇌는 보상체계를 가동한다 그래요. 우와,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내가 짜릿함을 느끼는 순간 그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직접 호기심이 크신 분들에게는 더 간절하게, 더 크게 올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강화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제가 현실화 법칙 와일드 페이스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경 가소성이라 그래요. 이게 노래랑도 관련이 있고 김연아 선수가 점프를 뛰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또 요거랑 또 무슨 상관이냐. 반복되던 생각 패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경 경로를 탐색하게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창의성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시각을 깨우는, 생각을 여는,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perception, 새로운 인지와 시각을 가져보시는 것, 접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뇌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뇌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편도체, 뇌 안에 있는 편도체가 이완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이완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모호했던 미래나 고민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이 감정을 담당하는 이 편도체라는 게 모르는 상태를 우리가 제가 또 차크라 루트 차크라, 그죠? 그게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상태를 위협으로 간주하거든요. 우리가 서바이벌 모드로 살게 되기 때문에 생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위협이 돼요. 타로의 상징이나 사주의 해석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때 우리의 뇌들이 통제 가능한 범위로 인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루트 차크라는 통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안정적이라고 느껴요, 사람은.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어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뇌의 상징 해석, 심볼리즘을 해석하는 능력과 좌뇌의 논리가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 카드에 있는 이미지나 사주의 은유적인 물이 많아, 불이 많아, 나무가 많아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관적이거나 어떤 예술적인 영감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으셔서 나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입하려
하는 그 실질적인 노력, 그러니까 실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이분들 반가워요.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통합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타로나 사주를 여러분이 맹신하지만 않으신다면 이거는 우리가 뇌에게 주는 아주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익숙한 선택이나 익숙한 패턴, 익숙한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제안해주는 여러분들 뇌를 위한 사고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것들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의 뇌는 우리의 스스로가 가진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훈련을 강제로 하게 되는 셈입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다. 타로와 사주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100% 맞는 게 아니고요.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는 것을 타인의 시각에서 바라본다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시각이나 태도로 바라보면서 세상에 조금 더 따뜻한 시각을 보낼 수 있게 되고 남들을 조금 더 너른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예전에 잘못했거나 마음에 안 들었던 내 모습도 더 너른 마음으로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돼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무료로 다 보시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만 좀 조심을 해주시고 뭐 유튜브에 너무너무 잘 보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제네럴 리딩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집착하고 막 이런 것만 아니면 저는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사주나 타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타로나 사주를 보는 사람의 그 멘탈이 어떤지를 조금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멘탈 체계나 그 사고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어떤 식의 삶의 태도를 가졌느냐가 그 사람이 해주는 해석과 99.9%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안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게 안 되지만 이렇게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죽어도 안 되니까 너 같은 애는 될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있으려고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점괘에서 나온 수가지 해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여러분들의 1년을 좌지우지하게 될 겁니다. 잘 골라서 가시고 여러분들 혹시나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답글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답글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누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는 와일드핏 현실화 법칙 채널 그리고 킴박타로 채널 그리고 소프라노 김홍경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성악 박사 소프라노 김홍경이라고 합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델롬들.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신다면 주변에 다른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선한 카르마 쌓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시면 제가 또 무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컨텐츠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어요. I love you. 안녕. 안녕.